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스타 2부로 다시 돌아왔어요. 10분 잘 쉬셨나요? 저희 톡스타 2부 수요일인 오늘은 해외 선물과 관련한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역시나 전화,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이용하신다면 궁금증 남겨보실 수 있는데요.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시는 카카오톡 이용하신다면은 무료로 저희에게 궁금증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하고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1부에서 제가 퀴즈를 내드렸었죠. 아무래도 조금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문제를 봐도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문제 내드리면서 힌트까지 드릴게요. 문제 보여주세요.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뜻으로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을 좌우하는 것을 일컫는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웹더독, 2번 펭귄 효과, 3번 백로 효과.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야만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릴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힌트 드릴게요. 꼬리랑 몸통을 흔드는 동물 하면 가장 먼저 어떤 동물이 떠오르시나요? 자, 그 동물이 영어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갔을 때 이 동물이 꼬리랑 몸통을 흔들면서 저는 매일 반겨주거든요. 우리 땡땡땡. 이 동물을 영어로 써있는 보기를 골라주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 톡스타 2부 이제 곧바로 시작해 볼 건데요. 수요일인 오늘은 해외 선물과 관련한 코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나는 국내가 너무 좁다. 그래서 좀 더 글로벌한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안성맞춤 코너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바로 세 분의 스타분들 만나러 떠나볼게요. 글로벌 투자 롱맨 쇼맨 고고고.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급등 가치주를 발굴하는 인공지능 글로벌 시스템 트레이드 선구주자 에이지 시스템 스타입니다. 시황을 접목한 추세 매매 달인 해왕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롱맨쇼맨의 김보스타입니다. 자, 저희가 3주 만에 돌아왔나요? 4주 만에 돌아왔나요? 도대체 너무 많이 쉬어가지고 이 코너 없어진 줄 아셨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이 코너가 가장 수익률이 뛰어납니다. 예, 그냥 제가 얘기 드릴게요. 이 코너 수익이 가장 많습니다.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랑 같이 했던 이 두 스타님들이 거의 다 맞추셔가지고 뭐 거의 신기입니다. 신기를 가지고 계시는데, 일단 뭐 우리나라 시장 참 안 좋습니다. 네, 누가 보면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무역전쟁한 줄 알겠어요? 예, 중국은 보합인데 우리나라만 오늘 급락 맞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 발표될 미 재무부 환율 보고서에 우리나라가 환율 조약국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 왜냐하면 중국을 잡기 위해서 우리나라 먼저 시범 케이스로 한번 보여줄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일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팔았는데, 지금 국내 시장이 좁다 그래서 해외 선물을 하시면 안 돼요. 해외 선물을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도 같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 장에서 대응 방법이 도대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폭락하는데 그럼 여기서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해외 선물이 이제 필수가 됐다. 뭐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요즘에는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해요. 해외 선물 글로벌 투자를 위한 투자 교육기관 센터도 요즘 생겼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돈 내고 교육받아봐야 차라리 저희 톡스타 이 시간, 수요 시간만 지켜보셔도 상당히 좋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다. 충분히 뭐 전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오늘
항상 신기를 내리신 이 두 분을 한번 같이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쪽에는 지금 우리 회양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 왼쪽에는 우리 AG 사단의 우리 AG 시스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두 분, 너무 오래됐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그런데 우리 회양스타님, 3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갑자기 오일을 추세가 보인다, 매수다라고 한 뒤로 오일이 급등을 해버렸는데, 혹시 오일 메이저세요? 아니, 큰 손이십니까? 시황 자체가 이제 앞으로 전개될 상황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너무 정해져 있는 방향성 자체가 지금 두드러져 있고 그 상황 자체가 나오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아직도 매수라고 보고 있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좀 이따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신기가 있으냐고 물으면 이렇게 겸손하실 줄 알았더니 이게 그냥 당연한 거다. 이거 모르면 바보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좋은 포인트를 잡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포인트대가 또 지수는 또 이제 또 상반감이 그렇게 또 쉽지 않은 구간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또 지수는 거기서 정체 있다가 또 밀렸거든요. 나스닥이나 S&P 보시면은 상당히 우리가 3주 동안 쉰 게 이게 안 쉬었어야 되는데 아마 이 시간을 기다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AG 시스템 스타님 3주 동안 어떻게 좀 지내셨나요? 명절도 끼고 공휴일도 끼고 다 꼈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우리 투자자분들하고 함께 하셨는지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해외 선물 트레이딩하면서 이제 단타를 많이 치다 보니까 이제 좀 휴일 때는 쉬고 싶어서 ETF만 딱 갖고선 나머지 물량들 다 청산하고 오일 ETF만 계속 홀딩해서 아직까지 계속 갖고 있습니다. 아직도 홀딩인데? 네, 그냥 저는 이제 80 넘어서까지 계속 보려고 해서. 80 넘어서까지요? 네, 80 넘어서까지. 그거는 너무 오래 들고 있어요. 어차피 해외 선물처럼 이제 롤오버 될 때마다 이제 청산해야 되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냥 장기 홀딩 지금 6호선 아래에서 평단가 맞추고선 지금 계속해서 홀딩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0 넘어서까지도 할 수 있는 재테크가 바로 이 글로벌 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꼭 해외 선물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요. ETF도 있고 해외 주식도 있는데 일각에 이제 저희가 상반기에 월가에서 조사한 내용을 봐봤거든요. 월가 유명 헤지펀드, 글로벌 투자 펀드 전부 다 수익률이 benchmark보다도 20%를 마이너스 20%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한 날고긴다는 우리 외신에서 모건 스탠리의 누구, JP 모건의 누구, 골드만삭스의 누구 수익률이 다 낮아요, 그분들이. 그분들 다 낮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런 거 할 바에 차라리 ETF 한다는 얘기가 미국에서 요즘에 미국에서는 원래 ETF 많이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ETF 열풍이 많이 있는데, ETF 좀 느긋하게 가실 분들은 ETF 하셔도 되고요. 나는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해외 선물 하셔도 되니까요. 글로벌적인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에 많은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롱맨 쇼맨에서는요, 한 주 동안에 상당히 크게 움직였던 상하로 크게 움직였던 종목들을 한번 알아보고 그 종목들의 방향성,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들이 좀 크게 움직일 건지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찾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핫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핫딜 해양스타님 핫딜을 한번 볼게요. 해양스타 핫딜. 자, 지난주 해양스타님 핫딜로 어떤 거를 잡아주셨나요? 저는 지난주 한 주 동안 사실 강조한 게 나스닥 매도였어요, 오히려. 나스닥 매도? 네. 솔직히 3주 동안 쉬느라고 해양사님의 이 시향부를 못 들었는데 그동안 매수였다가 좀 매수가 아닌 정체 구간이다라고 박스권이다라고 얘기를 딱 해주셨는데 그 뒤로 매도로 바뀐 건가요? 아니요, 아직은 이제 지금 오늘 이번 주 딜 자체는 이제 매수로 다시 한번 볼 텐데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성이 있는 게 일단은 일봉을 조금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게 아직까지 일봉상 랠리 자체는 이어갈 수 있는 구간인데 최근 2018년도 들어서 장세 자체가 조정을 한번 먹는 구간이 오면 크게 와요. 한 번씩 좀 세게 좀 눌러준다. 그래서 연휴 기간 때부터였죠. 제가 이제 사실 나스닥 매도 부분을 조금 강력하게 추천드린 이유는 오일 골드에 대한 그런 위치값보다 나스닥으로 어떻게 보면은 기대 수익이 굉장히 크게 창출될 수 있는 위치값이기 때문에 보조지표 자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점 갱신을 한 이후에 조금 이제 조정세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구간 자체가 성립이 되면은 매도세로 강력하게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 주 핫딜 자체는 좀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지난주에 있었던 이
한 주간 이 나스닥 매도 부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강조했어요. 이 기준선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잘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렸던 게 조정 위치값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일어났었어요. 상황 자체가. 이 네모칸 친 전 조정 위치값을 계속 꾸준히 보시면은 이제 일목균형표 60분봉상 기준선의 위치값을 갖고 굉장히 내려간 구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 부분은 강력하게 추천드렸고 사실 다른 종목은 제가 추천을 사실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가장 기대 수익을 크게 뽑을 수 있는 종목 자체가 나스닥이다. 그리고 매도적 접근이 굉장히 유용하다. 이 부분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가감히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변곡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하지만 조정대가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큰 파동을 만들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했고 이번 주 핫딜 자체는 완전히 상반된 내용으로 조금 접근을 하려고 해요. 네. 좀 그거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내용은 좀 유심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스닥 하나만 이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그러면 에이지 스템스타님, 자 지난주 핫딜, 지금까지 핫딜들 중에 이제 오일 같은 거 얘기 많이 주셨는데 지난주 핫딜 어떤 걸로 상품을 잡아주셨나요? 네, 지금 지난주 역시 오일이신가요? 네, 지난주 핫딜 계속해서 오일입니다. 지금 오일이 워낙 너무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 돌파 또 한 번 들어갔다가 물론 이제 저번 주에 살짝 조정받긴 했습니다만 지금 다시 73선에서 지지받고 재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저희가 8월 달이었죠. 네, 8월 달에 저희 방송 개봉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떨어지면 사셔라. 그리고 특정 단가를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6호선 아래에서 계속해서 매수하시고 나서 장기 홀딩 가능하시다. 근데 좀 저희 방송이 좀 기가 막힌 타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6호선보다. 네,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6호선에서 딱 체결만 시켜주고선 그 다음에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손절도 안 시키고 그대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손실 구간도 아니시고 저희 방송을 제대로 처음부터 좀 따라오셨던 분들이라면은 다 수익 구간에서 언제 익절하느냐. 네, 지금 이런 싸움이시기 때문에 굳이 지금 상태에서 단기 익절가를 잡아드린다면은 73선을 제시를 해드릴 수는 있겠지만 ETF이기 때문에 굳이 단기 익절자를 잡아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 장기 홀딩으로 플레이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선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세 계속해서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톡방에서 한번 얘기를 해드렸던 게 이제 7호선 넘어가면서부터 살짝 청산 물량이 발생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 청산하시라는 얘기는 단타분들, 그냥 해외 선물 자체로 들어가신 분들, 이분들은 청산하시라는 얘기 짧게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 계속해서 홀딩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8월 달부터 좀 추천드렸던 종목이 채권에 대한 매도 관점이었습니다. 국채 매도 계속해서 지금 좀 심화되게 내려가지고 있는데 지금 국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년물 보시면은 지금 금리 인상 들어가기 전부터 하락세 타기 시작했고요. 제가 추천드린 날짜는 정확하게 8월 8일이었어요. 저희 8월 8일 방송에서 얘기를 드렸고요. 그 이후로 살짝 올라가시니까 이거 지금 매도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 저항선 기존에 있었던 120 라인, 120 라인부터 슬슬 매도 물량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이제 9월달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 시즌 되기 전부터 어마어마하게 매도 떨어뜨렸습니다. 인상하고 나서도 잠깐 반응하나 싶었는데 그래도 또 내렸어요. 계속해서 또 내린 이유가 있죠. 일단 금리 자체에 대한 기준금리 지금 2020년도까지 보고 있는 게 지금 3.75까지 예상가가 더 올라갔습니다. 지금 기존에 3.5%까지 올릴 거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3.75까지 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장기 포지션은 국채에 대한 금리가 더 올라가는 쪽으로 그럼 가격은 내려가는 쪽으로 베팅해야 되죠.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해서 물량들이 신규 진입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매도 물량들은 어쩔 수가 없었다. 이거는 기준금리 올라가면요. 지금 저희 원래 기존의 매도치기 전 단가가 채권금리상으로 3% 이하였죠. 기준금리가 지금 벌써 2.5%까지 쫓아오는데 여기서 금리가 이렇게 쫓아오는데 채권금리가 안 올라갈 수가 없죠. 당연히 채권은 매도 포지션으로 금리는 올라가고 채권 가치 자체는 매도 포지션으로 잡아가셔야 되는 게 정상적인 매도였고 그 따라 정상적인 수익 방향이 원웨이로 쫙 나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달에 추천드린 종목이 이제 항생이었죠. 항생 매도. 항생 매도를 추천을 드렸는데 이거는 좀 이유가 두 가지였어요. 항생 매도 추천드린 이유가 기존에 이제 항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달러 인덱스가 치고 올라가주면서 지금 항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중국 정부에서 일부러 떨어뜨린 것도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일부러 본인들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통화 가치 때문에 이탈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디커플링이 미국장이랑 발생하면서 공격적으로 매도 물량들이 나와줬죠. 근데 이번에 금리 인상 들어가면서 추가적으로 달러 인덱스로 물량들 더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홍콩장 쪽에서는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28,000선에 대한 저항선을 좀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28,000선에서 한 번 더 걸려서 또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지션에 대한 부분 원웨이 방향 깔끔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난주 화요일에 골드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골드는 뭐 어떤 얘기를 해주셨는 건가요? 골드는 오늘 추천드렸는데. 오늘인가요? 네, 오늘의 신규로 드릴 라인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가 잘못돼서 나온 것 같은데 일단 10년물 국채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뭐 그냥 미국 국채는 둘째 치고요. 지금 뭐 해양스타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유럽, 이탈리아 국채가 지금 난립니다. 이탈리아는 뭐 지금 거의 자기 나라가 지금 어느 상태인지 지금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탈리아 유로화는 좀 어떻게 될 걸로 보이시나요? 유로 같은 경우가 좀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데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까도 이제 부총리가 얘기했는데 이탈리아 부총리가 전혀 예산안 줄 생각이 전혀 없다. 이대로 밀어붙이겠다. 감세안 가고 그 다음에 100만 원씩 국민들한테 뿌리고 이거 뭐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보시나요? 과연 꺾일까요 이게 서로? 사실 부딪혔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본질적인 부분을 좀 많이 언급드리고 싶은데 이탈리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유로존 내 굉장한 일부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제일 포커스에 맞춰야 될 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 금리를 좀 더 포커스 맞추는 게 굉장히 정당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탈리아라는 시황 자체는 제가 어떻게 과감컨대 언제부터 포커스를 굉장히 맞춰야 되냐면은 재총선이 다시 이루어지는 그 시기부터 조금 포커스를 굉장히 맞춰야 돼요. 한번 네, 지금 예산이 뭐고 어떻게 압박이 들어가고 이거 자체는요 시황이 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제 FOMC도 열리고 앞으로 미국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유로화가 쉽게 달러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 국면이에요. 지금 박스 플레이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어요. 어쨌든 유로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니까 이제 달러 인덱스를 볼 수밖에 없는데 내일 인플레이션 발표에 의해서 이게 지금 변곡장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가 결정되는 구간이 돼버려요. 이제 내일 11일날 이제 근원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떴죠. 내일 이제 2.2%가 나왔는데 근원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달에 지금 미국 금리가 어떻게 보면 더 높아요.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근데 근원소비자 물가지수가 내일 동결이 나와버린다면은 달러의 변곡 시점이 나와버리는 그런 제스처를 취할 거예요. 그럼 유로가 다시 이제 좀 꺾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박스 플레이 중에 예전에 이제 시스템께서 얘기했던 거에 굉장히 공감이 간다고 제가 얘기 드렸었는데 LG 시스템이 그때 96달러였죠. 96달러, 92달러의 박스 투 플레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어요. 지금 그대로 가고 있죠. 예. 저도 거기에 굉장히 공감을 한 것 자체가 앞으로 올해 장세가 여기 안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럼 내일 인플레이션만 좀 낮게 낮춰진다면은 내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달러의 매도세가 시작되는 지점이 내일부터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근데 근원소비자 물가지수가 동결이 나와야 돼요. 그럼 왜 그러냐면 12월 금리 인상 자체가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미리 선반영이 돼버리는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금리 인상 전에. 금리를 12월 FOMC 회의 전에 선반영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내일부터 스타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내일 근원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이루어진 다음에 유로 매수적 관점, 만약에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2.2%가 나온다면은 유로 매수적 관점을 주시해도 괜찮다. 이거를 언급드리고 싶어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지금 사실 이제 모든 이 시발점이 약간 미국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달러에 대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미국 쪽의 금리를 좀 더 신경 쓰는 게 상당히 좋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고요. 우리 AGC 테스타님께서는 이탈리아 문제로 지금 유로화가 문제인데 사실 이것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미국 중 무역 전쟁 때문에 지금 사실 중국 같은 경우가 다음 주에 미 재무부 환율 보고서에서 환율 조작국으로 중국을 때릴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달러가 그대로 박스권을 계속 시황을 유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유로화나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방향성이 좀 있는지 그 얘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 달러는 너무 추세를 좀 세게 타고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한번 좀 걸어줄 필요가 있고요. 기존에 제가 제시를 드렸던 이제 96.50 라인이 기존의 오바마 행정부의 저항 라인이었죠. 그래서 거기서 일단 단기 저항은 한번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추세상으로 돌파 보이더라도 맥시멈 선은 98 정도까지를 좀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유로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이슈가 완전히 뭐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탈리아에서 지속적으로 자기네들의 어떤 GDP 기준의 적자폭을 기존에 굉장히 좀 높게 2.4%로 측정을 했다가 지금 2점 초반대까지 굉장히 축소해서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탈리아 내부에서 그냥 본인들 기업을 공격해가지고 짜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굉장히 좀 수익이 잘 나오긴 어렵다라는 관점, 그리고 ECB 통화정책회의 끝나고 나서 테이퍼링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들어가 주면은 사실상 이거 이탈리아가 못 견딥니다. 그래서 이때 유로화가 본격적으로 매도 물량들을 한 번 더 폭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국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사실 뭐 미중 무역 분쟁의 결과는 계속해서 주장드리지만 WTO가 해결 안 하면 결국에는 해결은 절대로 안 난다라는 관점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자체가 계속해서 본인들의 물량들 트레이딩을 미국 달러에 넣었다가 한번 저번에 물량을 뺐죠. 물량을 한번 쫙 뺐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9호 라인에서 쫙 빼고 나서 다시 재투입을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트레이딩을 다시 한번 들어가 주려면은 매수 방향 쪽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오히려 매도 방향 쪽에 대한 트레이딩을 새롭게 포지션을 잡고 들어가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장 트레이더들은 일단 물량을 다 빠진 상태에서 정치적 이슈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매도 플레이를 넣으려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미중 무역 분쟁이 WTO가 빨리 땅땅땅을 해주고 나면 그때 기준으로 공격적인 매도 방향의 신고 수급이 중국장 기준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리고요.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사실 뭐 11월 중간선거 이전은 절대로 못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트럼프가 뭐 중국밖에 이슈가 안 남았다 보니까 중국 이슈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슬슬 장관급, 차관급들 다시 기존의 나프타에서 움직여서 재배치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 나프타가 이제 끝났다 보니까 이제 멕시코랑 이제 캐나다 정리가 됐죠. 나프타 해결했다 보니까 중간선거 표결로 밀만한 이슈는 생겼습니다. 밀만한 이슈는 생겼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중국 거 해결만 남았다. 딱 이런 액션 포지션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포지션은 중국에 대한 해결 위주로 계속해서 이슈는 만들어낼 거예요. 트위터에도 계속 그런 글만 올릴 겁니다. 그런 것만 올리겠지만 실질적인 해결은 결국 WTO에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럼 만약에 환율조작국 선정 관련한 얘기인데, 만약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등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무조건 등재돼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뭐 우리나라도 그 중에서 뭐 사항 뭐 2개 정도 해당되고 이랬잖아요.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네. 사실 제대로 보면요, 지금 중국만큼 환율을 정말 맘먹고 조작하는 국가가 없어요. 사실 조작국인 건 맞아요. 네, 진짜로 조작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조작국에 선정이 되면 같이 이제 좀 타격을 받을까봐,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같이 타격을 받을까봐 문제인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이 해외 선물하시는 분들, 글로벌 투자하시는 분들하고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 완전히 시각이 확연히 달라요. 네, 그렇죠.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은 조금 지정되면 안 된다. 네, 그렇죠. 안 된다를 빌고 계신데 국내 증시가 같이 망가지니까. 네. 근데 지금 해외 선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빨리 환율 조작국 지정돼서 지금 항생 떨어져서 매도 쳐야 된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에요. 네. 지금 그 원한을 가지시려면 이게 근데 후자가 더 객관적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정말 이제 그냥 글로벌적인 관점에서 누가 나쁘고 누가 좋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누가 이 트레이딩에 있어서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강제로 뭔가를 시황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됐다라고 평가를 내리는 게 환율조작국 기준 평가죠. 사실 뭐 중국은 미국이랑 싸울 때도 보시면요, 그냥 본인들 위안화는 매도 쳐놓고 그냥 공상은행이건 인민은행이건 오더 넣어가지고 바로 미국 달러로 들어가서 달러 매수 트레이딩 들어가고 이렇게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데, 뭐 이제 대외적인 정치적인 부분만 이렇게 딱딱딱 조항만 뽑아가지고 환율 조작국을 결정하기에는 좀 미스테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 자체가 정부의 백오더로 은행 측에다 넣어가지고 시키는 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그래도 이번에 지중유도 인하해가지고 뭐 하나 더 떨어져라. 이번에 그 뭐 광군제 때도 그러고 지금 시진핑 광고까지 하고 있어요. 시진핑 광고 영상까지 만들어서 막 광고해주고 이러면서 막 뒤에서는 지금 미중 무역 분쟁 미리 사전에 작업 치려고 카드 하나 만들어 놓으려고 계속해서 매도치고 그랬는데, 사실 미중 무역 분쟁에서 카드를 환율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 만들어 뒀던 건 사실이었고, 실질적으로 변동 생기니까 채권으로 또 한 번 더 매도 쳐서 트레이딩 들어갔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사실 중국은 정말 미국이
조항을 뽑아서라도 강제로라도 환율 조작국 지정을 원래는 해야 되는 국가예요. 근데 네. 뭐 네. 미국이 사실 조항 뽑아서 할 수 있게끔 네. 법도 그렇게 좀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네. 있는 상황인데. 사실 좀 주관적인 게 많습니다. 네. 좀 어떻게 빌어보면 잘 해보면은 이게 풀리기도 하고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환율 조작국 지정 안 한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추가적으로 따낼 게 있을 때는 트럼프가 그 카드를 이렇게 좀 당근처럼 내미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뭐 트럼프랑 해결볼 사항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굳이 트럼프가 굳이 뭐 그 당근을 내밀어 가지고 중국한테 얻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트레이딩은 안 할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중국을 환율 조작국 지정해야 된다. 이게 우리 에이스타님 의견인데 우리 에이스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환율 조작국 지정 뭐 될 걸로 보시나요? 이건 뭐 예측 영역이라 뭐 사실 판단하기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지켜봐야죠. 네, 근데 지켜봐야- 쉽게 하긴 힘들어요. 사실 환율 그렇죠. 조작국이라는 것 자체가 왜냐면 중국 그 마지막 카드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미국이 아무리 강대국이어도 중국도 사실 엄청난 강대국이에요. 이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게 그런 거 자체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 오늘 또 이제 환율 조작국 지정 관련해 갖고 이제 중국 쪽에서 협박을 조금 메시지를 보냈어요. 미국 쪽에 미 국채를 다 내다 팔겠다 니네. 사실 지금 국채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되게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 이게 실제로 지난달 국채 보유량 보니까 줄었더라고요. 네. 좀 팔았어요, 많이 좀. 그러니까 이게 가격대가 이제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혼동이 올 거예요. 이게 국채라는 것 자체가 달러 영향을 굉장히 잘 받는 종목에다가 지금 중국 쪽에서 내다 팔겠다고 하니까. 이것도 포인트도 중요하죠. 그죠. 근데 내일 만약에 달러 약세장이 펼쳐지면은 이제 국채 자체가 이제 조정세가 올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다시 한번 강세가 오는 좀 한 2주 뒤나 3주 뒤 그때 한번 이제 국채를 한 번 더 매도 보는 게 좀 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으로 좀 수익 낼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모멘텀 자체는 유지될 것 같아요. 왜냐면 중국 쪽에서 단순한 협박용이 아니라 국채를 점점 줄여나가는 식으로 진행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쩌면은 미중 무역이 굉장히 장기화됐잖아요. 근데 환율 자체, 쉽게 끝나지 않죠. 이 환율 자체 싸움도 굉장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채를 내다 파는 시츄에이션 자체가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좀 조정 구간을 겪고 이런 식으로 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이런 모습 보면은 이거 자체가 환율 조작국 같아요. 국채를 내다 팔겠다 이 카드를 벌써 거의 이거 같아요. 계속 쓰고 있습니다. 홍길동이 아버지라 부르지 이거 반대 상황이긴 한데 네.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네, 조작국인데 조작국이라고 할 수가 없는. 사실 이건 그냥 대외적으로 본인들이 국채 갖고 있으니까 이거 언제든지 팔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국이 알아서 비율을 맞춰라 좀 이런 식의 액션인데 이거 자체가 그냥 조작국이 아니라 거의 깡패가 아닌가. 근데 중요한 사실은 어떤 거냐면 이거 가지고 괜히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좀 문제인데 만약에 다음 주에 뭐 일각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한국을 먼저 조작국 지정하고 그 다음에 중국을 좀 압박하는 카드로 좀 쓰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이 원래 한미 FTA로 한입 갖고 두 말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4월에 이번 FTA 두 번째 협상할 때 한율 조약국 관련한 문제는 다 해소했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근데 만약에 다음 주에 한율 조약국 우리나라 등재시키면 진짜 미국은 한입 갖고 생활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진짜 그렇게 치사하게 하지는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비껴주진 않을까 싶습니다. 4월에 협상을 했거든요. 우리 저거 지정하지 않기로 미국하고. 근데 미국 여기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하긴 뭐 정치적 승리를 위해서는 뭘 못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그런 상황을 좀 상황적 기대를 좀 가지고 좀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 이번 주 핫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 핫딜은 어떤 걸 가지고 나오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네. 우리 에이지 시스템님은 5일하고 10년 국채인데, 아까 10년 국채를 하지 않으셨나요? 네, 10년 국채 이제 장기 끌고 오고 있기 때문에 입절가 좀 제시해드리면서. 입절가 제시해드리면서 얘기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해양스타님은 나스닥. 나스닥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해양스타님. 나스닥을 이번 주 핫딜로 가지고 나오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황이 좀 반대된다고 얘기하셨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은 미 중앙선거가 아직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상승에 대한 랠리를 추가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고, 미 증시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최근 이제 조정 장세 이 박스 구간 내를 볼게요. 지금 네모칸 친 데 있죠.
상승 랠리를 이어가기 전에 위아래로 많이 흔들어요. 단번에 반등이 오질 않아요. 절대로.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나스닥을 매수 포지션으로 보되 어떤 이제 기준 지지값이라든가 그 박스 플레이가 정황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여 안에서 지금 네모칸 친 구간 내에서 박스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앞으로 장세가. 왜냐면은 조정 장세가 끝나고 다시 한번 상승 랠리가 이어가기 위한 코스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왜 이렇게 보냐면은 일봉상 아직까지는 이 지지를 뚫고 내려오지 못했어요. 제가 저번에 강조드렸던 선은 뭐냐면은 상승 랠리가 1년 동안 이어가는 지점에서 이런 지점 자체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점을 좀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구간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시청자분한테 조금 언급드리고 싶은 점은 뭐냐면은 박스를 한 2, 3일 정도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2, 3일 정도 지켜보고 이 박스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저점 플레이에서 이제 박스 구간에서 매수를 지는 이런 포지션을 그때 타이밍에 노리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 있고, 사실 오늘이나 내일 구간 자체도 한 번 더 지켜보시는 게 좀 더 적절하다고 보고 있는 이유는, 지금처럼 음봉 맞고 계속 그죠. 떨어질 때는 아직은 이제 기준선 맞고 이제 스팸 맞고 내려온 자리를 아직은 추세장이다 이게 보여요. 그러면 박스 플레이가 보이는 걸 보고 그 저점 자리를 형성하는 걸 판단하고 그때부터 매수를 보셔도 늦지 않다고 조금 언급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앞으로의 랠리 자체가 이어갈 가능성이 일봉상 보이기 때문에 나스닥 매수에 대한 접근 자체를 제가 봤을 때 금요일부터 이렇게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2, 3일 정도 한 지켜본 다음에 네. 금요일 정도에는 매수 자리를 한번 탐색해볼 만하다. 네네. 이런 얘기신데요. 일단은 뭐 사실 조정을 줄 때는 또 S&P나 뭐 이런 거 봤을 때 지난번 언제죠? 이제 2018 올해 초죠. 올해 이제 2월, 1월, 2월 뭐 그 다음에 3월, 4월 보면은 한 200일선까지 쭉 밀린 적이 한 번 있단 말이죠. 근데 뭐 이번 조정이 뭐 이런 조정까지도 혹시 보고 계신지 아니면은 여기서 조금 살짝 반등해서 다시 박스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그 부분도 한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초 같은 조정은 오지 않을 걸로 보고 있어요. 이런 유동성이 말도 안 되게 크게 되는 장은 지금 상황에서 일어날 수 없어요. 예. 그것도 그러고 이제 이때부터 무역 전쟁이 반발했잖아요. 네, 그렇죠.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유동성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이게 과연 미 증시의 지금 타이밍에 폭락을 줄 수 있는 사건인가, 이거에 대해서 투자자의 관점 자체가 굉장히 포커스 맞췄는데, 결론은 미중 무역 자체가 나스닥 미 증시를 폭락할 만한 그런 시황 자체는 안 된다고 결론은 나온 거예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냥 계속 그게 입증이 그러면은 됐죠. 이런 장세가 나오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앞으로. 그러면은 오늘 조정 장세가 이제 박스 플레이를 이루어지는지 그 관점만 살펴보고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유용하게 보고 있고, 이제 시작은 이제 미장 개장 이후에 한 30분 뒤부터 이제 데일리 매매를 보시는 분들은 그때부터 접근하셔도 늦지 않다는 점을 좀 언급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요새 말씀드리는 게 새벽 시간대가 가장 추세가 잘 나오고, 새벽 시간에 원래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저녁 시간대부터 매매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가 이제 나스닥 개장하면 그때 그죠. 에이 이제 손실났어 안 해. 10시 반에 미장이 이제 시작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10시 반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떻게 보면 9시 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거래량이 이제 터지고 이제 장의 추세가 이제 활발해지는 시간대인데, 천천히 보셔도 괜찮아요.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11시 이후나 11시 반 이후 그때부터 천천히 접근하시고 추세 한번 형성하면 그죠. 그때 판단하고 진입하셔도 늦지 않는 시간대니까 천천히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나스닥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박스 플레이를 좀 염두하고 금요일 정도에 다시 한번 지수대 확인하고 접근해 보신 전략 얘기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에이지 시스템 스타님 오일하고 미 10년물 국채를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 주셨는지, 다음 주는 어떻게 될 걸 보고 계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ETF 오일은 그냥 제가 방송 여기 첫 출연 때부터 그냥 계속 밀고 있는 종목이라서 이거 방송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뭐 모르시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만큼 뭐 익절가는 뭐 단기 해외 선물로 들어가셨다면 73에다가 잡고 가시면 되겠지만 뭐 더 이상 익절가를 ETF에서 제시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지금 현재 좋은 가격대는 아니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오히려 지금 떨어지기만을 기도하셨다가 차라리 70 아래로 떨어졌을 때부터
보면서 평단가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몇 단위로 진입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6호까지 다시 떨어지는 거는 쉽지는 않기 때문에 한 70 정도 이하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나중에 충분히 본인 단가 대비해서 수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기 대응 들어가시면은 원활한 플레이가 되시겠고요. 지금 채권 같은 경우에는 수익권을 그냥 1A로 끌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익절가만 좀 제시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제시해드릴 익절가는 118포인트 10.0입니다. 118포인트 10.0에다가 익절가 잡고선 계속해서 해외 선물 트레이딩 들어가신 분들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추세를 한번 탔고 지금 3일째 반등을 약간씩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에 따라서 좀 익절가를 타이트하게 잡아드렸으니까요. 이렇게 좀 플레이를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방향성을 좀 나스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와서 지금 매도를 쳐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플레이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계속해서 ETF 중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이 또 하나가 있죠. VIX ETF 제가 12보다 떨어지면은 계속해서 매수하셔라라는 얘기를 드려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빅스가 최근에 지금 12 이하로 떨어져서 11.65 막 이 정도를 찍어서 저희 매수할 수 있는 단가를 딱 정확하게 주고 나서 좀 며칠 전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10월 3일입니다. 저번 주에요. 딱 일주일 전입니다. 이때 매수가 주고 지금 16.38까지 튀었습니다. 이제 청산들 조금씩 분할 청산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저러면은 한 30, 40% 수익인가요? 네, 지금 일주일 만에 초고수익이 빠르게 나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린 이유가 지금 나스닥이나 뭐 S&P 이런 종목 트레이딩 하시면서 어떤 방향성을 맞추기를 해야 되시는 분들, 그러신 분들의 그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분들 스트레스 맞춰야 되니까. 네, 그죠. 사실 뭐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 이 스트레스를 좀 벗어나실 수가 없는데 지금 VIX 같은 경우에는 상승 방향일 때는 거의 웬만해서는 잘 떨어져주지 않습니다. 딱 거의 10에서 한 12선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플레이를 해주다가 그 다음에 하락장으로 전환될 때 본격적으로 상승 스타트를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장에 대응하기 위한 해지 전용 상품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딱 매도장 떨어져 줄 때는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그냥 0이었다가 그냥 수익률이 거의 0이었다가 갑자기 확 치고 올라가 주면서 수익률이 이렇게 고수익률이 확 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상품이 아닌가. 뭐 CBOE 상품이긴 하지만 기존에 원래 해외 선물 차트는 CBOE 상품이긴 하지만 ETF로 끌어온 상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증시 그냥 해외 증시 개설하셔가지고 이 상품들 얼마든지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들 반드시 갖고 계셨다가 해외 증시가 락을 할 때, 혹은 뭐 항승이 폭락을 한다. 이럴 때 같이 해지로 한 번에 트레이딩 하실 때 손실을 줄일 수가 있는 상품으로 좀 반드시 가져가셔야 될 상품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ETF, 빅스 ETF에 대해서 뭐 사실 어떻게 좀 트레이딩 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는 뭐 증권사 화면이기 때문에 뭐 그냥 제가 화면 한번 보시면은 이거 가지고 제가 뭐 특별히 이 증권사 홍보가 그러진 않습니다. 오히려 잘 아실 거예요. 이 증권사 맨날 제가 금요일날 리포트로 맨날 까고 있는 증권사이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이 증권사에 어느 화면 보면 해외 주식 코너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 주식 화면을 보시면은 관심 종목 설정하는 창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쪽 세팅해 놓으시고 ETP 이게 ETF랑 뭐 이런 거 다 섞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빅스 ETF를 종목 검색이나 코드 검색으로 검색하시면은 바로 나오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추가해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이제 하나 띄워놨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프로시어스 트러스트 울트라 빅스 쇼텀 퓨처스 ETF. 발음 좋죠? 일단 이런 ETF 상품이 있습니다. ETF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지금 상당히 저점 바닥 찍고 살짝 떴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5일 얘기 한번 드려보죠. 일단 뭐 빅스 ETF 같은 경우는 궁금하신 분들은 에이지 스테임스타님 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자 5일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이제 급등하고 있다가 중요한 건 급등하고 있다가 급락할 뻔했거든요. 급락했어요 실제로. 네. 뭐 이란 제재가 유예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가능성도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란 제재 네네. 지금 발효될지 얼마 안 남았는데 거기에다가 인도가 계속 이란 원유를 우리는 수입하겠다. 라고 했단 말이죠. 네. 근데 갑자기 또 허리케인이 또 왔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송유관이 또 터졌고요. 이게 지금 호재악재가 계속 빈번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좀 남은 거는 캐나다의 그 원유 그 기업이죠. 그 기업에 이제 사고 난 부분하고 아마 허리케인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허리케인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이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급등락이 나와서 좀 진행해 갈까요? 아니면 추세가 좀 이 상승 추세에서 이제 조금씩 올라간 형태를 띌까요? 이게 변동성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따가 이제 11시 반 발표 날 때, 오늘 좀 미뤄졌나요? 오늘 일단 데이 트레이딩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재고량에 있어서는 당연히 감소세가 약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허리케인 이슈 때문에. 근데 장기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께는 또 이게 다른 이슈예요.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원래 기존에 지금 75.50 라인에서 저항이 있다라는 얘기는 제가 예전부터 드려왔습니다. 저희 톡방 들어오셨던 분들은 계속 체크를 하셨겠지만 75.50 라인이 기존에 과거 한번 급등세를 보여줄 때 기존의 저항선이었기 때문에 여기 라인에서 저항 여부가 당연히 발생하실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73에서 다시 찍고선 재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란 이슈부터 좀 해석을 해드리면은 이란 같은 경우에는 사실 11월 제재 들어가기 전까지는 오히려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것 때문에 매수 수급을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트레이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11월 5일까지는 계속해서 매수에 대한 트레이딩. 시작하면 달라진다. 매수에 대한 트레이딩 계속 발생하고 이란 제재 스타트하면 왜냐하면 당연히 공급량이 제한되니까 시장에 타격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보시면 이제 인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주변국들 입장에서는 이란이 분명히 지금 싼 단가를 제시를 했겠죠. 본인들이 이제 경제에 들어가면 싸게 준다고 제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인도는 루피아로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줬어요. 인도 머리 잘 썼어요, 이거. 네. 우리나라도 원화로 거래할 수 있으면 이란 거 샀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미국한테 환율지 조작국 바로 때려 맞을 수 있죠. 아무튼 간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국이 일단 제재는 취하고 있지만 사실 주변국들 입장에서는 싸게 팔아줄 수 있다는데 지금 그거를 사기 바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제재 들어가고 나서 제재가 딱 걸렸을 때는 본인들이 싸게 해서 맺은 단가로 공급량을 풀겠죠. 공급량 풀면은 이 해당국들 입장에서는 뭐 미국의 공개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본인들의 수요량을 이란에서 우리 그냥 대놓고 수입한다. 이렇게 해놓고선 수입을 할 수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수입하는 물량에서 일부는 약간의 좀 감추기를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제 기업 대 기업으로 B2B로 직접 거래를 했던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좀 감추기를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량들이 대내외적으로 계속해서 해당 국가들로 숨어 들어가는 만큼 당연히 수요량에 있어서는 대외적으로 각 국가들의 주변국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라는 보고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IEA 보고서 나오면은 아마 수요량에 대한 폭감이 나와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IEA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란 제재가 들어가고 나서 공급량만 감소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요량이 의외로 엄청 감소를 했다라는 부분. 왜냐? 본인들이 싸게 팔아서 싸게 뒤로 남겨 먹으니까요. 그리고 해당국들은 본인들이 싸게 수입하고선 나머지 물량은 다른 국가에서 추가 수입을 안 하니까요. 당연히 대외적으로 공급도 줄고 수요도 줄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을 하셨을 때 오히려 보고서 나오고 나서 폭락세가 한번 쳐줄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인지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때 뭐 매도 트레이딩 하실 분들께서는 IEA 보고서 나오는 날 매도 트레이딩 하시면 좋겠고, 매도 트레이딩 좀 장기적으로 쇼크 한번 먹을 겁니다, 시장이. 시장 쇼크 먹으면 한 일주일 정도는 매도 물량 쫙 나와줄 텐데, 그때 기준으로 한번 또 추가 저가 매수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 한번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에이지시스템님은 80세까지 매수하실 거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겠고, 우리 해양스타님께서는 유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때 제가 해양스타님이 유가 상승 방향, 이거 상승 추세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상승 추세다라고 이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3주 동안 쉬는 바람에 이 자랑을 계속 저희가 못하고 있었는데, 유가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도 아쉽긴 한데, 지금 사실 지금 현재 포지션이 대다수 분들이 안 들어가셨을 거예요. 유가 관련해갖고 어떻게 앞으로 보면 좋을까요? 이게 좀 초점인데, 개인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가 지속적으로 타는 구간 자체를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타이밍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유가는 지금 매매할 종목이 아니에요. 지금은? 네. 좀 더 이제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매수 관점을 추후에 진입할 자리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72라인부터 이제 다시 한번 매수를 볼 기회가 형성이 눌려줄 때. 생각보다 더 눌려야 돼요, 지금보다. 지금 어떻게 보면 시황이 매수라고 해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날아갈 수는 없어요. 한번 조정을 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지금 자리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요.
오늘 구간 자리가. 그래서 제가 유가를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구간 자체가 이제 보조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다. CCI가 다시 올라오는 구간부터 매수를 봐도 늦지 않는다. 이 72 라인이 지지를 받는지부터 확인하고 그때부터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좀 설명드린 게 매수 추세에 대한 앞으로 상황 전개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게 보이고 이란을 뭐 어떻게 제재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저는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하기 전에 시장은 미리 반영이 돼요. 그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지금이 거의 많이 반영되고 있는 추세죠. 근데 어떻게 보면 11월까지 남았는데 지금 아직도 시장에 반영될 기회가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건 자체가. 그리고 2018년 들어서 원유가 10년치 최대 수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한파가 일어날 걸로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가 자체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데 어디서부터 보냐가 그게 관건인데 72 라인부터 보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 있고 그때까지는 유가를 조금 지켜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포지션을 치기에는 이 점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베스트픽으로 하향스타님 얘기까지 한번 꼭 들어보죠. 뭐 나스닥 매도 포지션을 운영하셨다는데 어떤 결과를 보여주셨나요? 저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 60분봉에서 보시면은 계속 이제 기준선 위치값에서 강조를 드렸어요. 뭐 베스트픽이라기보다는 오면 매도입니다. 예, 맞닿으면 매도. 예, 이 지지값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매도 자리를 추천드렸고 이제는 조정 위치값이 끝나고 이 박스 플레이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매수적 접근도 허용되는 구간이다 이렇게만 좀 추천드리고 베스트 픽이라기보다는 이 매도 상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드렸기 때문에 뭐 별도방에 있는 분들 차트가 베스트 픽이네요. 네, 차트가 별도방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무방을 해갖고 차트로 저 차트가 베스트 픽이기 때문에 저 차트를 반드시 보셔야 될 건데 볼 수 있는 방법은 톡스타에 들어오셔서 해양스타님께 가시면 이거 무료로 보여주신대요. 다른 분들과 좀 다르게 상당히 무료로 보여준다고 하니까 무료로 많이 혜택을 좀 보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에이지스타님께서도 한번 지난 3주네요. 3주 동안의 베스트픽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사실 뭐 3주 동안 리뷰 드리려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지금 포인트들 리뷰 드린 거 제가 쫙 데이터베이스 올려드렸으니까요. 그거 한번 쭉 관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최근에 가장 나왔던 거 제일 좋았던 게 유로였습니다. 유로 저번 주에 비노고용지수 발표하고 나서 막 저점 찍고 막 고점 찍고 난리 치다가 떨어졌죠. 근데 이때 정확하게 저점 고점을 맞춰가지고 예, 이거 보시면은 이제 한번 이거 톡스타 캡처본을 지금 띄워드리고 싶은데 예,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기존에 이제 450 라인을 드리고 그다음에 선진입 물량을 475에 들어갔고요. 예, 매수 포인트가 이때였습니다. 비노고용 지수 딱 나오고 나서 저점 찍고 쫙 올라가줬죠. 그리고 이제 145 포인트에서 매도 라인 그다음에 선진입 물량 120에 들어가고요. 예, 이 이후로 여기 고점만 들고 그냥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최고점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 이후로 계속해서 매도 수익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포인트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캡처본을 보고 싶은데 우리 제작진께서 cap처본을 안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들어오시면은 보실 수 톡방에 있으니까요. 들어오시면 볼 수 있으니까요. 예, 반드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톡방 베스트픽을 다음 주에는 꼭 좋은 화면으로 꼭 반드시 보여드릴 걸 약속드리고요. 이렇게 오늘 방송 내용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재관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인 오늘은요, 신내림 받은 듯한 두 분의 스타분들, 그리고, 우리 김보은 스타, 이렇게 세 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2부를 꾸려봤는데요. 시간 관계상 세 분 먼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2시간 동안 상담부터 해외 선물 이야기까지 정말 바쁘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어요. 자, 퀴즈도 많이 맞춰주셨죠? 화면으로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였죠. 정답은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강아지가 들어가 있는 보기를 골라주셨으면 되는데요. 웩더독 1번이었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셨다고 하는데요. 5분 추첨했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7201님, 9707님, 그리고 2366님, 1422님, 7644님 이렇게 5분 당첨되셨어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내일 저희 톡스타 고객센터에서 전화 드린다고 하니까요. 모르는 번호도 전화를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물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 여기서 마치지만 오늘 궁금증이 좀 덜 풀렸다 하시는 분들은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시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이 개개인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담 받고자 하는 스타분의 톡방에 입장하시면 무료로 언제든지 1대1 상담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포털 사이트에 톡스타 검색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잠시 뒤에 1부에서 함께했던 스타분들의 추천 종목들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저희는 내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